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5일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코스피 2.5%, 코스닥 2.8%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아주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증시가 매일매일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고요. 올라가더라도 테마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상승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둘 다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가 오히려 1,400억을 매수했지만 개인 투자자가 1,100억 매도를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강제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지수가 급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용 그 물량이 상환이 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굉장히 증시 전체가 분위기가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제 좀 크게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이제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니케이라든지 상해종합 모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 하락세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미국의 그 금리 인상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날이 될 거고요. 이 금리 인상 폭도 어느 정도 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유동성 자금이 회수가 된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제 좀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좀 이 글로벌 정세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위험 자산으로부터 돈이 좀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FOMC에서 일단 금리 인상할 것은 거의 다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크게 이변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폭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0.25%씩 상승을 좀 시키는데 깜짝 이제 상승을 시켜가지고 0.5%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키면 또 이제 증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이제 증시 전체가 좀 많이 타격을 받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FOMC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최근 거의 한 달 동안 굉장히 지수가 많이 내렸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사실 2주 동안 아주 크게 하락을 했고요. 거의 코스피 지수가 200포인트 이상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수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이 하단 박스권을 깨고 나니까 그대로 이제 내리꽂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지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떨어져 버렸고요. 그 덕분에 좀 지지 라인을 형성하던 다른 코스피 종목들도 모두 좀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81선까지 또 이제 지수가 형성이 좀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요 정도까지, 많이 내리면 이제 요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 하단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혹은 이제 양봉을 띄우면서 좀 V자로 좀 반등을 시켜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FOMC 결과라든지 아니면 그 국제 정세가 좀 안정화가 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계속해서 좀 촉각을 세우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불안한 장에서는 좀 추가 매수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지금 패닉셀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침착하게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상으로 사실 이때도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부분에서 이때가 이제 크게 한번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몇 월이었죠? 2018년 10월이었죠. 이때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던 그런 이 자리였는데요. 지금도 그와 비슷하게 지금 그 낙폭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굉장히 이제 크게 내렸던 그 구간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아주 크게 하락했던 지금 빅3 정도, 그 정도에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10년 동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이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반등하는 여지 없이 고점에서부터 거의 줄곧 내렸다라고 봐도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3,300포인트부터 2,700포인트까지 거의 지금 6개월 만에
반년 만에 이렇게 떨어져 버렸고요. 그만큼 이제 증시가 급하게 올라간 만큼 또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경계를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좀 너무 빠르게 내려가다 보니까 좀 대응이 어렵네요. 자, 좀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환율이 올라가든가 아니면 좀 떨어지더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버텨주었는데요. 지금 이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좀 이제 매도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좀 본격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지수도 지금 481선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 라인까지 지금 떨어졌다가 겨우 이제 이 전저점을 지지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급락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진정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쐐기형 패턴을 그리다가 이제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요럴 때는 이제 바닥 라인을 다시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폭이 그냥 예상되었던 그런 폭이라든지 정세가 좀 안정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이 지금 800포인트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증시 전체에서 좀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빠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1198원으로 계속해서 이제 윗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우상향 차트를 그리면서 환율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1200원 선을 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별로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증시는 지금 뭐 독일, 프랑스 뭐 이렇게 보았을 때 선물 지수 조금 반등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제 하락폭에 비해서 반등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FOMC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은 것 같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장 시작 전부터 벌써 나스닥은 2%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증시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 그 FOMC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에 또 어제처럼 또 이제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분위기가 좀 반전될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제 또 1.78%로 또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방향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순리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많이 풀렸던 돈에 대해서 결국 회수하는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요. 이제 FOMC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내일 증시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과하게 내렸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했을 때는 또 이제 반등하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800원 하락해서 4.4% 마무리를 했고요. 하락해서 마무리했고요. 17,200원입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이 주가가 굉장히 어색한 주가까지 하락을 해버렸고요. 참 이제 처참하게 지금 증시가 무너지면서 전체 종목들이 지금 다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량주 중에서도 사실 보기 힘든 가격까지 떨어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지금 지지라인을 잘 형성을 하다가 결국에는 최후의 지지라인까지도 좀 무너뜨리면서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매도를 주로 쳤던 그 세력들은 굉장히 이 의도대로 진행이 되어서 때마침 이제 증시 분위기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굉장히 좀 웃고 있지 않을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 같은 주주들이 조금은 이제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또 시장은 다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정세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그쪽으로 좀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증시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아까 지수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제 기준상으로 지금 최저점까지 지금 단기간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그때 큰 하락장을 그때도 저는 겪었는데요. 그때가 좀 생각날 만큼 좀 이제 좀 패닉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실 이제 상승장만 경험을 하시다가 이번에 하락장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돈을 막 벌다가 이제 좀 잃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안 좋으시겠죠. 근데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압니다. 원래 한국 증시라는 것이 박스피라고 할 만큼 오르락내리락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그렇게 크게까지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던 그 증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타고 좀 이제 유동성 자금이 막 유입이 되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지금 그만큼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른 만큼요. 그래서 지금 정도 조정은 충분히 좀 예상이 되었지만 이 정도까지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때려볼 줄은 좀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증시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종목 하나만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 증시 전체를 좀 보아야 될 것 같고 두산중공업이 오늘도 4%를 하락했고 사실 이번 주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내내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1월 13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10% 이상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사실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10%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사실 10% 이상 떨어졌다라는 것은 좀 개인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 10% 이상 떨어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상증자 이슈도 있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이 좀 된 것 같고요. 이번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이제 증시 분위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매도라는 그 공매도 세력이 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 세력이 이제 유상증자 가격을 이용을 하는 것인지 일단은 신주인수권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제 의심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이 신주인수권이 이제 대주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런 신주인수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주인수권을 발생시킨 그 주식수가 이제 6천만 주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모두 대차장고로 일부가 이제 막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미리 쳐놓고 이제 이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유상증자 가격으로 이제 이 유상증자 청약을 실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최종 유상증자 가격으로 최종 유증가로 이 공매도를 이제 상환을 해버리는 거죠.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최종 유상증자 가격이 떨어질수록 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사실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공매도 상환 금액이 최종 유증가로 설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막 이제 2만 원대부터 막 공매도를 때렸다면 네, 공매도 평균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때렸다면 이제 적어도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16,0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네, 4,000원에서 5,000원까지도 좀 이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묵적인 그런 거래가 좀 형성이 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전액 참여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30%를 지분을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그 30%를 사실 시장에 던져버리면은 그 신주인수권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을 한 것이 장외 거래로 거래를 하자 이런 것이었는데 그 장외 거래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증권사들이 받게 되었고요. 그 증권사들은 이런 신주인수권을 이용해서 이런 공매도를 또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시스템 자체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좀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 같고요. 이 공매도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자금이 많고 네, 주식수가 많은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사실은. 네. 주가를 사실 쥐락펴락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올릴 때도 공매도를 이제 싹 빼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막 매수를 하면 또 이제 힘 들어가는 대로 올라가고요. 주가를 내릴 때도 매수세를 이제 싹 빼고 또 이제 공매도를 막 때려버리면 또 눌리는 대로 내려갑니다. 거래량이 없을 때는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거래량을 죽인 채로 쭉쭉쭉쭉 이제 떨어지는 그죠? 그래서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거나 네, 그 다음에 좀 공매도가 막
때려질 때, 그죠? 뭔가 엄청난 이 기업의 악재가 터져서 막 공매도가 엄청나게 아래로 던져진다. 그러면 이제 거래량 막 증가하면서 떨어지겠지만,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뭔가, 가격대를 좀 형성을 하면서 천천히 이제 떨어뜨리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기준일이 확실히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1월 13일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워런트 상장일과 그 다음에 신주인스권 증서가 상장되기 일주일 전, 그때부터 딱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주가가 지금 떨어지거나 뭐 올라간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뭐 크게 영향을 줄 포인트는 없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전저점을 깨버리고 떨어지는 것은 조금 이제 심적으로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증시가 떨어진 만큼 모든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이 지지 라인 다 무너뜨리면서 좀 가차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막 2000포인트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은 이미 이제 FOMC가 오늘 열리기 때문에 내일이죠. 내일 열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되고 그 시기가 이제 앞당겨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이제 이미 예상을 하고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지수도.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이제 뭔가 글로벌 정세가 조금 전쟁이 터질 듯한 그런 지역이 좀 많아졌습니다. 대만도 그렇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그다음 북한도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정세가 사실 좀 뭔가 이 터지려고 하는 그 응집력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한다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좀 터지면 증시가 또 이렇게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증시 하락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유동성 자금을 회수하는 그죠? 회수를 하게 되면 이 자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 때문에 큰 투자자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 증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가차없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마냥 이제 그렇게 떨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아무리 막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가 매수라는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이제 매수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V자로 반등을 시켜주는데 이 지점에서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반등을 하느냐 마느냐 바닥 라인을 형성을 하느냐 마느냐 뭐 그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 과정에서도 사실 떨어지고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모든 종목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번 떨어지고 이제 한참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고요. 바로바로 이제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산중공업은 이제 유상증자 일정이 이제 거의 절반 이상, 그죠? 70%까지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일부분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확실히 이제 이때까지 나왔던 그런 호재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오늘 저도 좀, 이 매수 버튼에 자꾸 이제 손이 가더라고요. 오늘 좀 이제 너무나 싼 가격으로 와버리니까, 좀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차분히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원래는 이제 요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더 제가 지켜보자라고 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좀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가격까지 와버렸습니다. 지금 17,200원. 그래서 거의 뭐 유상증자, 1차 유상증자 가격과 유산 가격까지 좀 떨어져 버리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좋은 매수 기회긴 합니다. 가격대상으로는. 근데 증시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바닥 라인에 어느 정도 잡힌다면 조금씩 이제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일단은 관망.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안정화되면은 바로 이제 좀 추가 매수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봉도 그렇고요. 월봉도 그렇고요.
사실 주봉이 이제 이탈을 해버렸어요. 네, 60주선 이탈을 하면서 어느 정도 패턴이 좀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패턴이 깨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요. 25일봉선은 좀 지키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오늘 투자자 소급을 보면요. 기관 투자자가 3,800주 매도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17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가 이제 18만 주 매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 종목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만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뭔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기보다도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도를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좀 심리적인 요인을 보자면은 이제 주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손절매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혹은 이제 막 이제 떨어뜨리고 나서 다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반발 매수를 하면서 또 마지막에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이제 원래 매도하던 세력들은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서서히 이제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시작하는 종목 이 세력과 그 다음에 기존에 계속 우리가 주목하던 그 매수세는 계속 이어오는 연기금 세력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15,000주를 매수를 했고요. 네, 계속해서 지분 자체를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유상증자가 끝날 때까지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될 때까지는 계속 공매도를 이용하면서 좀 이제 좀 그런 크게 매수를 하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계속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늘어난 공매도 잔고를 이제 한꺼번에 그 유상증자 상장일에 상환을 하는 그런 이번에도 그런 꼼수를 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뭐 외국인 투자자 이 지분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제 3월 4일이기 때문에 이번 설날 지나고 나서 한 달 정도 뒤면 네,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오늘도 많이 증가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40만 주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1670만 주 정도로 40만 주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일단은 확실한 것은 일 공매도 거래량이 21일부로 좀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죠. 그래서 평년 수준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업틱룰 예외, 특히 이런 공매도가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업틱룰을 예외해서 공매도를 칠 만한 그런 소스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기준은 이제 신주이스콘이라든지 워런트가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공매도를 때렸고 그 신주이스콘과 공매도와 유상증자 신주, 그다음 유상증자 가격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수량은 계속해서 또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이 공매도 수량은 저번에 합병 신주가 발행될 때도 네, 7월 21일이었죠. 그때 상장이 될 때도 1,500만 주에서 다음날 이제 500만 주대로 한 번에 감소를 하는 그죠. 그런 경험도 해보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1600만 주에서도 1000만 주가 막 감소를 한다면 670만 주까지도 한 번에 공매도가 상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월 4일 정도고요. 그래서 대차장고도 확 줄어버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공매도 거래라든지 그런 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그때부터 차익 실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마냥 지금 안 좋게 볼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지수와 그 다음에 종목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사실 공매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수세가 없이 그냥 밑으로 눌리는 대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힘없이 눌러지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자, 그 다음엔 두산중공업의 대차장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오늘 조금 상환이 좀 되었고요. 체결 88만 주, 상환 110만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고가 7,850만 주로 아직까지도 많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대차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3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체결량이 늘기 시작했어요. 막 이제 체결량을 확 늘어가지고 이제 잔고 자체를 거의 4천만 주 정도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 4천만 주가 들어온 그 지분은 아무래도 대주주 쪽으로부터 좀 이제 상환을 이 대차 상환 이
대차를 빌린 것이 아닌가, 그죠? 대차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지분에 대해서 신주인수권이 어느 정도 좀 관련이 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80만 주에 대해서 발생한 그 주식수를 네, 대차를 해줬다면 충분히 4천만 주는 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은 체결량이 확 늘어났다가 지금 이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1월 25일부터 좀 이제 이 체결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이제 상환이 더 많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대차 공매도 잔고라기보다는 공매도 거래량이고요. 그다음에 이 대차 잔고도 조금씩 감소를 뭐 하기 시작했는지 이제 조금 했다가 다시 늘어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늘어나는 것이 멈추었다라는 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변곡점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신용에 대해서 좀 변곡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3월 4일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이 수치가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상세를 보게 되면 외국인 추적 물량 대비 외국인 당입 물량이 19만 주 정도로 더 많이 매수가 되었지만 뭐 크게 많은 양은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확실히 그 공매도 거래가 줄고 그 다음에 대차 잔고가 이제 멈추기 시작하니까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대차 잔고가 확 늘어나고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공매도 거래가 활발할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매도를 했었죠. 그래서 그 공매도와 대차 잔고의 주 세력은 외국인 투자자라는 것을 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금융 투자도 좀 포함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이제 플러스로 다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단 7.37%로 요 정도에서 이제 지분을 멈추고 이제 그 3월 4일을 좀 기다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증시 전체에서 또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나간다면 네, 두산중공업에서도 좀 이탈을 하겠지만 그래도 하락세는 이제는 조금 멈추고 있다. 이 지분에 대해서 하락세는 멈추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두산중공업 44R입니다. 신주인수권 증서죠. 지금 이제 25일이기 때문에 내일 26일, 그 다음에 목요일 27일이면 이제 이 신주인수권 증서가 네, 거래가 끝나고 상장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참여하실 분들은 이 두산중공업 44R에 대해서 거래하지 말고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과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두산중공업 44R을 매수를 해서 네, 초과 청약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 초과 청약에 대한 비율은 20%고요. 그 20%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신주인수권 증서 수의 2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1000주를 가지고 있었을 때 지금 126주에 대해서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이 되었는데 거기에 20%면은 이제 25주 정도죠. 네, 그 정도 이제 추가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제 이 두산중공업 44R이 가격이 생각보다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2,885원입니다. 원래 이제 2,580원에 그 두산의 대주주 지분 20%, 30%에 대해서 2,580원에 장외 대량 매매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가격 자체가 이제 2,580원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이 이제 시작 장거래 첫날 이제 대량 매수를 하면서 그리고 암묵적인 그런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그런 대량 거래가 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이제 3,200원까지 이게 증가를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도 많이 내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고요. 지금 오늘 거래원도 보시면은 어제도 매도 1위가 아마 NH투자증권이었던 것 같은데 NH투자증권이 또 이제 신주인수권을 이렇게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이 좀 매수를 했고요. 한국증권, 그다음에 메리츠, 교보증권 뭐 이런 식으로 상위권에 좀 증권사들이 포집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교보증권이라든지 뭐 메리츠 이런 증권사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에 대해서 어떤 세력들이 지금 매도를 좀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지고 있고요. 특히 NH투자증권은 이제 개인 투자자라기보다도 이번에 이제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를 책임지고 있는 첫 번째 증권사죠. 특히 이제 그 첫 번째 증권사에 이 780만 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당량을 주지 않았을까, 장외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공매도도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때렸지만 사실 그 외국인 투자자가 이용을 하는 그 증권사들이 각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증권사들을 통해서 이런 증권사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간의 그런 이해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증권사와 이 대주주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얽히고 설켜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복잡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주이스권 증서는 지금 가격대를 좀 높이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매도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좀 괜찮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생각보다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시초가보다 이제 높게 형성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유리한 입장이긴 한데요. 우리처럼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현재 주가와 이 신주이스권 증서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1차 유상증자 가격 예상 가격이 16,000원이었죠. 확정 가격이. 1차 유상증자 가격이 16,000원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새로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신주이스권 증서를 매수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2,885원을 주고 한 주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상증자 가격 16,000원을 또 이제 추가로 제출을 해야지 이 한 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플러스를 했을 때 18,885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주의 가치가 지금 18,885원인데 지금 오늘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17,200원에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 가격 자체가 지금 괴리hul이 좀 생겼다는 것이고요. 그 괴리hul 자체는 1,600원 정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 대비 10%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과 청약을 위해서 좀 섣불리 이 신주이스권 증서를 사기는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차라리 이제 신주이스권 증서를 사기보다 지금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주가까지 지금 와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17,200원이 계속 형성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이제 저번에 2월 3일, 2월 4일, 2월 7일에 대한 주가가 2차 유상증자 가격을 결정하고 그 2차 유상증자 가격과 최종 유상증자 가격 그 결정을 위해서 또 이제 비교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주가가 중요하고 마지막 이 2월 7일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고 이번 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죠. 설 지나고 이제 바로 열리는 장이 2월 3일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비슷한 가격, 비슷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 최종 유상증자 가격이 상당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3일 동안의 가격이 평균 가격이 뭐 17,2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그럼 17,200원이 2차 기준 가격으로 형성이 된다면 0.8 곱했을 때 이 가격 자체는 13,760원이 됩니다. 그래서 13,750원 정도가 이 1차 유상증자 가격과 2차 유상증자 가격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더 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최종 유상증자 가격도 아마 이 가격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3일 동안의 주가가 17,200원으로 유지가 된다면요.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는 이제 8,200만 주가요. 네, 8,200만 주가 상장이 되었을 때는 이 유상증자 모집 금액이 1조 1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1조 1천억.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원래 1조 5천억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4천억 가까이가 지금 유상증자 금액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졌을 때는 일반 주주분들이 또 이제 청약을 하지 않고 또 이제 그런 실권주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 실권주를 증권사들이 좀 가져가긴 하겠지만 그 증권사들이 또 가져갔을 때는 사실 이제 바로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가져간다기보다는 좀 억지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또 이제 이해관계를 위해서 또 공매도를 이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두산중공업 주가가 좀 꼬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유상증자도 좀 꼬이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좋은 가격으로 형성을 한다면 좀 아까 18,850원이었죠. 그래서 적어도 19,000원 정도는 그 3일 동안의 가격을 형성을 해줘야지 이게 0.8을 곱했을 때 15,200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서 그래도 1조 2,500억 정도는 이 모집을 한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가격은 적어도 형성이 되어 줘야 된다라는 말이죠. 네.
자, 그래서 빨리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좀 이제 반등을 좀 했으면 하지만 사실 또 설 연휴 전에는 사실 증시 분위기가 썩 또 좋진 않습니다. 연휴가 길기 때문에 좀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좋지는 않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일단 한번 네, 이틀 3일 정도죠. 3일 정도 더 이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매수는 사실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증시 분위기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지 않죠. 거의 뭐 손에 꼽을 만큼 지금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자.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분명히 이제 그렇게 떨어졌을 때는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생긴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도 사실 삼성전자라는 주식도 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0만 원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증시 전체가 그렇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그렇게 네,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기업도 맥없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에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반도체가 아무리 좋더라도 지금 이제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 만큼 두산중공업도 사실 기대감이 크고 올해 기대감이 크고 성장성이 점쳐지는 그런 소식도 많이 나왔지만 증시 전체가 지금 수급이 좋지 않고 꼬여버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다음 주면 이제 최종 유상증자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7일까지 최종 유상증자 가격 결정되고 그 뒤에 이제 또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네, 이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유상증자 가격을 좀 높인다면 그래도 2월 3일, 2월 4일, 2월 7일에는 19,000원 정도까지는 주가를 좀 반등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사실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격이 내려가면 갈수록 좋겠지만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미 유상증자 가격이 이대로 가면 상당히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매도 차익을 많이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거래를 보셨을 때 이제 한창 공매도 거래가 활발해졌을 때 1월 13일 기준이죠. 1월 13일 기준으로 지금 100만 주씩 막 거래되었던 이날 1월 20일까지네요. 그래서 이 6일 동안에 공매도 평균가를 한번 보시면은 자, 공매도 평균가가 1월 13일 2만 480원, 2만 170원, 19,800원, 19,300원, 19,100원, 18,600원. 그래서 뭐 계속 하루하루 뭐 100만 주 정도씩 터졌기 때문에 사실 19,000 후반대가 좀 더 높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이제 19,000 후반대로 평균 가액이 잡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6일 동안에 거의 뭐 600만 주 정도가 되는 그 공매도 거래가 평균가가 19,800원 정도다. 네. 그렇다는 것은 이 공매도를 쳐고 이제 그 신주입수권에 대해서 네, 유상증자 청약을 하고 그러면 상장이 되었을 때 그 신주와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는 유상증자 가격이 지금 16,000원이라고 했을 때 벌써 이 차이만큼 3,800원만큼 또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유상증자 가격이 더 떨어졌다면 15,000원보다 더 떨어졌다면 뭐 4,800원, 뭐 5,000원까지도 한 주당 5,000원까지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5,000원 곱하기 600만 주 하면 지금 공매도 세력의 수익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뭐 계산기 때리면 이제 300억 정도가 네, 수익으로 잡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단순하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보았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의도 자체가 네, 유상증자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이전 유상증자 때는 유상증자 그 당시에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거래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은 유상증자에 또 이제 공매도가 이제 실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적극 이용해서 유상증자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변수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도 이제 그 점 때문인지 일단 30% 정도를 대량 매매를 해버렸고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힘든 시기가 좀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 지나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그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격이 이제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좀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기회를 엿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소식은 좋은 소식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집트 엘다바 원전도 이제 7월에 착공이 된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착공 일정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최종 입찰자가 우리나라였지만 이제 완전히 수주를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금액이 3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시공 측은 여기 보시면은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시공을 담당을 하고 냉각기와 그 다음에 펌프, 밸브 등은 기자재는 국내 기업에서 구매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시공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비중이 현대건설이 55%, 두산중공업이 45%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대금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어제 독일 건, 그 다음에 사우디 건, 그 다음에 그 이집트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쪽도 이제 MOU 체결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SMR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고, 뉴스킬 파워도 나스닥 상장을 할 거고, 뭐 체코 폴란드 원전도 이제 입찰이 진행될 거고, 뭐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초기부터 미국 쪽으로 조금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도 좀 그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좀 이제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기업들과 이제 또 MOU 체결을 하면서 가격적으로 이제 분명히 우리나라가 유리하다고 계속 뭐 그쪽에서 정부 쪽에서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미국 쪽에서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이고 현지 기업들이 이제 좀 이렇게 포획이라고 할까요? 포악이라고 할까? 포용이라고 하나요? 네. 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메가와트급 6기를 건설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좀 분발을 좀 해가지고 폴란드 쪽에도 그래도 부분 참여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아무래도 미국과 좀 협력을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 뉴스가 나왔지만 이렇게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체코 원전이 미국으로 넘어가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기자재 같은 내부 이 시설물들은 우리나라로 또 발주를 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집트 로사톰이죠. 이집트의 그 엘다바 원전이 그 로사톰 자회사인 AS 이사가 이제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또 그렇게 3, 4조 정도를 또 떼주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기자재 강자 이제 두산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좋은 입지를 또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소식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증시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고 지금 선물도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런 증시는 사실 저는 몇 번을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미 손실을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이제 그 지지 라인이 이탈했을 경우에는 다 손절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적인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그렇게 손절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큰 폭으로 증시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시점에서 그 매수 기회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 손절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지점이 오더라도 매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우리 종목들은 좀 이제 우량주들은 사실 오래 보고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차분히 지켜보면서 투자를 계속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단가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큰 폭의 하락장이 흔치 않기 때문에 또 이런 하락장에서의 경험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이제 그 저점 라인이 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지 라인이 깨지고 증시가 좋지 않을 때는 또 이제 지켜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고요. 결국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은 저는 반등을 할 때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좀 참았고요. 이 가격이 뭐 더 내려가든 다시 반등을 하든 그래도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요 정도 근처에서 이제 증시가 좀 안정화된다면 당연히 이제 저는 매수를 할 거고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네. 즐거운 설 앞두고 지금 증시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좀 이제 면목이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위기가 끝나고 다시 한번 그 경기 회복감, 기대감에 따라서 실적주, 성장주 위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고 기다려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